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랙 보팅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블랙 보팅 시스템의 장점은 후보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투표를 할 때는 정당 내 여러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유권자들이 일괄 투표를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세 표를 행사할 때 모든 후보가 같은 정당에 있는 후보를 투표하게 되면 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정당 투표를 하냐? 일괄 투표를 하면. 근데 만약에 유권자들이 표를 분리해서 꼭 한 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서 줄 필요는 없죠. 다른 정당 후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런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작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선거구다. 이것도 이제 뭐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뭐 선거구의 크기, 즉 한 선거구에서 뽑는 후보의 수가 3개인 경우 투표 명부에서 3명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었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었었고, 뭐 또 5명인 경우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가. 하지만 뭐 3인에서 5명 정도 이제 중선거구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성을 보면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한 비례대표성이 확보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 가지고 3인을 뽑는 경우면은 총 100% 빼기 3인이니까 약 33% 정도는 평균적으로 얻어야지 당선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한 명의 후보가 표를 완전히 흡수하면 80% 이상의 표를 흡수하면 나머지 2명의 후보가 20%를 나눠 가져도 당선되지만 후보들의 경쟁력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3명의 후보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총 100%의 표를 3명이 균등하게 나눠 가질 때 33% 정도 이상은 얻어야지 당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나 20%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렵죠. 따라서 그 같은 군소정당 후보에게 던진 표는 4표가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 중선거구가 적당한 크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또 지나치게 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는 또 너무나 작은 군소정당 후보들도 이제 당선되기가 쉽기 때문에 아주 급진적인 그런 정당, 뭐 예를 들어 태극기 부대 아니면 뭐 그 밖에 뭐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인종 정당 또는 뭐 극우 정당, 뭐 나치 정당도 있죠. 뭐 그런 정당들도 후보가 의회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또 비례대표적인 선거 제도라고 해서 항상 좋은 선거 제도는 아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너무나 그러니까 비례대표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단순 다수제처럼 한 명만 뽑는 선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중간 정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의 시각에서는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정당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일괄 투표를 할 때, 즉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할 때 정당의 입장에서는 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표를 지나치게 분산시키지도 말고, 그리고
또 한 후보에게 집중해서 표를 행사하지도 말도록 정당이 그런 디렉션을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정당이 표 관리를 주도적으로 잘 해야지 일괄 투표를 얻고 또 표가 한 후보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지나치게 많은 여러 명의 후보가 같은 정당에서 난립해서 표가 지나치게 분산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지 유권자의 어떤 지지 또는 여론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이 얼마나 적당한 수의 후보들을 공천하고 또 한 후보에게 표가 집중적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정당 조직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정당을 장려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분리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다면 한 표 정도는 뭐 군소정당 후보에게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소수정당도 표를 얻을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일괄 투표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들은 분리 투표보다는 일괄 투표를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분리 투표 성향이 강하면 소수 정당이 장려되지만 이처럼 여러 표를 한꺼번에 몰아주고 싶은 그런 성향이 강하다면 오히려 작은 정당에게 돌아갈 의석도 이 일괄 투표 성향 때문에 돌아가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면 사례를 보면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할 경우에 소선거의 단점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모리티우스라는 국가에서는 1982년 야당이 64%를 얻었는데 그리고 1995년에 야당이 65%를 얻었는데 의석은 100%를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1991년에 집권당 People's Action Party가 61%를 득표했는데 의석을 95%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소선거구제보다 더 한 정당에 집중된 표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블락 보팅 조금 전에 살펴본 블락 보팅은 단순 다수 대표제의 범죄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강의 노트는 정당이 앞에 붙죠. 정당 단기 다수 대표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단순 다수 대표제에 속하고 그리고 또 그냥 블락 보팅 그냥 블락 보팅에 비해서 파리 블락 보팅은 큰 정당한테 더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일괄 투표를 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투표 방식은 단기명, 즉 한 명의 후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정당 투표니까 한 정당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정당 투표를 하니까 한 정당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데 선거구 크기는 중대선거구예요.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뽑는데 정당에게 한 표를 내서 그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정당이 그 선거구에 할당된 모든 의석을 다 싹쓸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를 뽑으면 그러면 유권자들은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정당에게 투표를 하고 최다 득표 정당이 그 3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당선 기준은 선거구 다수 득표 정당이 선거구 전체 의석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는 뭐 이런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파리 블락 보팅 더하기 FPTP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고, 튜니지아는 파리 블락 보팅 더하기 비례대표제 PR 시스템을 이렇게 혼용하는 국가예요. 이전 노트에서 싱가포르가 1991년에 블락 보팅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사이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2004년 이전까지 전체 의원들을 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뽑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는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자주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각 국가의 선거제도를 여러분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선거제도는 자주 바뀌니까 메커니즘 어떻게 후보를 선발하고 어떻게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그 다음에 당선 기준 그 다음에 장단점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이양식 선거제도 선택투표제라고도 부르고 Alternative Voting 또는 IRV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Instant Runoff Voting. 그러니까 Runoff Voting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결선투표제죠.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는 뭐냐? 언젠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과반수제죠. Majority System. 여기 나왔듯이 Majority System인데,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선거를 치러서 1등과 2등 후보가 결승전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면 두 명의 후보만 남아서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한 명의 후보는 과반수를 당연히 확보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인스턴트 그러니까 즉각적인 결선 투표제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선거를 두 번 치르지 않고 개표 과정에 있어서 결승전을 치르는 것과 같은 표의 배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위 투표자들 그러니까 하위 득표자들이죠. 하위 득표자들을 골라내고 결국에는 한 후보가 과반수를 확보할 때까지 하위 후보자들을 이렇게 속아내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호 투표이기 때문에 최다 득표자라고 하면 제1순위를 얻은 후보를 최다 득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한 후보에게 X표를 하거나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서는 순위를 먹이는 투표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데 이제 투표 명부를 보여주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머저리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와 달리 최다 득표율은 불충분하고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고 이와 같은 규칙 때문에 최다 득표자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과반수를 확보하지 않았다면은 자 투표 방식 선호를 표시한다. 그리고 단기 이양식 그러니까 한 명의 후보를 뽑는데 이제 표가 이양된다는 것이죠.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다. 한 명을 뽑는다. 당선 기준은 여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녹화 강의 중간에는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루 쿼타를 채운 후보는 당선돼요. 근데 두루 쿼타는 무엇이냐? 여기 유효 투표수 나누기 당선 정원 더하기 1에다가 1을 더한 게 두루 쿼타예요.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두루 쿼터를 채우면은 이제 후보자 그 후보는 당선이 되고 여기에 쿼터를 초과하는 표는 다음 순위자에 이양된다. 이제 요 부분은 STB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후반부에 설명을 하겠지만 STB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고 Alternative Voting 시스템은 이양되는 표는 어떤 표가 이양되냐면 최하위 후보표가 이양돼요. 이양돼요. 그러니까 먼저 첫, 첫 번째 개표 과정에서 이 두루 쿼터를 채운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유효 투표수가 100개라고 하면 그리고 단기 이양식에서는 한 명을 뽑기 때문에 당선 정원이 1이죠. 1,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니까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이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51이 되겠죠. 그러니까 51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효 투표수가 100명인데 두루 쿼터는 51이니까 이게 바로 과반수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2명의 후보를 뽑으면 2 더하기 1 더하기 100 더하기 1 해서 33.3333인데 이제 소수점 밑에는 버리고 33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34가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을 뽑을 때는 두루 쿼터를 계산하는데 결국에는 과반수가 두루 쿼터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한 명을 뽑을 때는 자 이처럼 100명의 유효 투표가 있을 때 51이니까 이게 과반수잖아요. 근데 두 명을 뽑을 때는 3분의 1을 하면 33표인데 그 3분의 1보다는 하나가 더 초과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루 쿼터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이건 빼고 두루 쿼터를 채운 후보는 당선이 돼요. 근데 그런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하위 득표자, 여기서 최하위 득표자라는 것은 1순위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를 의미하는 거겠죠. 1순위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를 제거하고 그 사람의 행사한 표, 그 사람에게 행사한 표가 다른 후보에게 이양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양되는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이제 이와 같은 국가들 조금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이 투표 명부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lternative Voting System 는 이처럼 여러분이 후보의 순위를 이렇게 표기를 하면 돼요. 순서를 도장을 찍히거나 X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호주의 하원의 경우에 어떻게 투표를 하냐? How it works. One candidate will be elected for your district. 한 명의 후보를 뽑는다. 소선거구제라는 얘기죠. To win, a candidate must earn more than 50% of the vote. 여기서 vote라는 거는 이제 1순위를 얻은 1순위가 50% 이상이 될 경우에 그 후보는 당선된다. 근데 조금 전에 예의 경우에는 설명했을 때 두루 쿼터죠. 그래서 50%가 결국에 달리 표현하면 두루 쿼터를 초과한 후보는 당선된다는 것이죠. If no candidate receive more than 50% of the vote after first preference are counted. 그러니까 1순위 투표가 집계된 이후에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다면 the second choices of the candidate with the fewest vote will be redistributed and so on. 그러니까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후보의 두 번째 선호가
배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so on, 지속적으로 until a candidate receive 50% of the remaining vote. 그러니까 한 후보가 이 과반수 남아있는 표의 과반수를 확보할 때까지 표는 이양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분명해질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다른 국가의 ballot 투표 명부를 한번 볼게요. 이처럼 숫자를 1, 2, 3, 4 기입해도 되지만 이처럼 이 법을 이렇게 마킹 해도 되겠죠. 1, 2, 3, 4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 강의 노트에 이제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업 전에 준비를 하면서 여기 이제 포토그래프라고 써 있죠. 포토그래프. 그래서 실제 이건 이제 사례를 보여준 거고 샘플을 보여준 거니까 실제로 사용된 그런 밸럿을 이제 찾아보니까 구글에서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와서 여기다 추가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영어가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당 로고예요. 당 로고.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후보는 난파리니까 무소속 후보죠. 그러니까 당 로고가 없으니까 비어 있죠. 또 난파리. 그러니까 이 밸런스로 볼 때 무소속 후보도 출마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정당 후보도 이제 출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 포토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들은 여기다가 이제 순위를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 Mark 1 in the box beside the photograph of the candidate of your first choice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밸런스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표가 이양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양되는가를 여러분께 이양되는가를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권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밸럿에 후보의 순위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권자는 A라는 후보의 1순위를 매겼고 C라는 후보에 2순위를 매겼고 이런 식으로 유권자 2는 뭐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카운팅에서 1순위를 받은 후보들 중에서 과반수 1순위를 받은 후보가 있는가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후보 A는 1순위를 몇 개를 얻었냐면 하나, 둘, 3개를 얻었죠. 1순위 first counting 두 번째 후보는 1순위를 하나를 받았고 세 번째 후보는 하나, 둘, 3개를 얻었고 네 번째 D 후보는 하나, 둘, 셋, 4개를 얻었죠. 4개. 만약에 단순 다수제를 채택했다면 최다 득표를 한 후보는 후보 D가 돼서 후보 D가 당선되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머저리티 시스템이니까 1순위를 과반수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총 11명 중에서 1순위를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순위를 6개를 얻어야겠죠. 과반수는 6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세컨드 카운트에서 세컨드 카운트에서는 1순위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 B를 제거시켜요. 이 후보에게 1순위 표를 던진 유권자, 9번 유권자죠. 9번 유권자의 표가 이양이 돼요. 그러니까 9번 유권자는 후보 B를 제일 좋아하는데 후보 B를 제거시켜 버리니까 유권자 9의 표가 4표가 되는데 이 표를
사표를 만들지 않고 이 9번 유권자의 2순위에 따라서 1순위 후보가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시스템은 사표를 발생시키지 않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첫 번째 선호만 감안해 주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첫 번째 선호만 감안해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선호 또 나중에 뭐 계속 이 표의 이양이 지속된다면 세 번째 선호도 이렇게 감안해서 이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유권자 9는 1순위를 후보 B에다가 행사했는데 후보 B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유권자 9가 2순위 표를 누구에게 던졌는가를 봐요. 그러면 후보 C에다가 2순위 표를 행사를 했죠. 그러면 이 1순위 표가 이 후보에게 이양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카운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한 표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한 표만 이양되니까 후보 A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개의 첫 번째 선호 그 다음에 후보 B는 이미 사라졌죠. 그 다음에 후보 C가 기존에 얻었던 3개의 첫 번째 선호 더하기 이양받은 첫 번째 선호 그러니까 2순위의 기준으로 2순위를 기준으로 이양받은 첫 번째 선호죠. 이게 그 다음에 후보 D는 표를 이양받지 못했으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4개의 첫 번째 선호를 얻었죠. 두 번째 집계 과정에서 각 후보가 얻은 표는 3, 4, 4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최소 득표를 한 후보를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후보 A가 이제 3개의 첫 번째 선호를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A를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걸 좀 지우면 자 이제 후보 B는 아까 없어졌고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후보 A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rd count 그래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줘야 되냐면 아까 여기도 4가 있었고 이전에 4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전에는 3이 있었는데 이제 후보 A를 제거하니까 후보 A에게 1순위를 던진 유권자 1, 그 다음에 후보 A에게 1순위를 던진 유권자 3, 후보 A에게 1순위를 던진 유권자 8의 표가 이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양이 되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던진 2순위에 의해서 표를 이양을 해야겠죠. 그러면 유권자 1은 2순위를 후보 C에게 행사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표가 이쪽으로 이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한 표는 1로 이양되고 이 한 표는 1로 이양되죠. 그러면 지금 이양표를 두 개를 받았죠. 후보 C가 플러스 2. 그 다음 후보 D는 지금 이양표를 하나를 받았죠. 플러스 1. 그래서 최종 결과는 후보 C가 6표, 후보 D가 5표를 받아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 C가 당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후보 D는 단순 다수제에서는 당선된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선호를 4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첫 번째 선호를 받은 후보 또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후보 D인데 이처럼 선호 투표제 또는 선택 투표제에서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도 선거에서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단순 다수제하고 선택 투표 또는 선호 투표제가 이제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 선거제도를 즉각적인 결선투표제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처럼 집계 과정, 표의 배분 과정에서 바로 결승전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 표를 적게 얻은 후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1, 2위 후보만 남게 돼서 그들이 결승전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거 비용을 들여서 두 번의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처럼 표의 집계 과정에서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하고 이 즉각적인 결선 투표제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처럼 집계를 통해서 바로 최다 득표자 중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럼 결승전과 예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호가 달라질 수도 있죠. 후보들의. 근데 즉각적인 결선 투표제에서는 한 번의 선거에서 표시한 이 선호들, 그러니까 한 번의 선거에서 나타난 이 선호들을 이용해서 후보를 결정한다는 점이 결선 투표제하고는 다르죠. 결선 투표제에서는 예선에서 던진 후보에 대한 순위가 또 결승전에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면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이항식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점은 작은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에서 어떻게 보면은 후보 C가 뭐 작은 정당 후보라고 얘기한다면 그 후보가 첫 번째 카운트에서는 최다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석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처럼 표의 이양을 통해서 작은 정당 후보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preference swapping, 그러니까 이 선호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선호를 주고받느냐?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비슷한 정당 또는 서로 코얼리션의 동기가 있는 그런 정당, 이념적인 유사 정당 또는 서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선거 연합이 필요한 정당끼리 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선호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교환하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서로 선거에서 연합하고 싶으면 A라는 정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1순위는 우리 정당 후보에게 행사하되 2순위는 비정당이 우리하고 연합한 정당이니까 2순위는 비정당에게 몰아줘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비정당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1순위는 우리에게 행사하되 2순위는 A정당에게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지지자들의 선호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장점이냐? 그러니까 정당 간의 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 이것도 뭐 정당 간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달리 얘기하면 정당들끼리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지 않고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비판에 부딪힐 수도 있죠. 뭐 C 정당 같은 경우가 A 정당과 B 정당을 비난할 수 있겠죠. 왜 유권자들로 하여금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선호를 자유롭게 행사해서 우리 정당에게도 행사할 수 있게 놔두지 않고 너희들끼리 두 번째 선호를 서로 나눠 가져서 하나의 어떤 좋게 표현하면 선거 연합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선거 야합이죠. 야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roadly based political parties, 그러니까 정당이 어떤 특정 유권자들, 특정 지지자들로부터 집중적인 지지를 받기보다는
이렇게 넓게 폭넓은 지지자들을 확보한 그런 정당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선호, 두 번째 선호에 의해서 표가 이양되기 때문에 한 정당이 첫 번째 선호만 많이 받아서는 어, 당선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호도 받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선호도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급진 정당이 있는데 그 급진 정당을 유권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그 유권자들은 그 정당에게 첫 번째 선호를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당은 자신을 좋아하는 유권자도 많지만 증오하는 유권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입장을 피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로부터는 1순위를 받지만 나머지 유권자들한테는 4순위를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급진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급진적인 정당은 후보는 당선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2순위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당이 급진적인 정당이 받을 수 있는 선호는 1순위 아니면 4순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정당 후보는 당선되기가 어려우니까 정당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증오하지 않도록 이런 온건한 입장을 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1순위를 못 받을 경우에 2순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온건한 입장을 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체제가 양극화되거나 어떤 급진적인 정당이 출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점은 literacy and numeracy requirement, 그러니까 식자 능력 또는 식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명부에서 유권자들이 이렇게 선호를 숫자로 이제 표시를 했었죠. 최소한 숫자는 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숫자도 못 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유권자들의 표가 어떻게 이양되는지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유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하겠죠. 뭐 일부 유권자들은 선호를 표시할 때 첫 번째 선호만 또 표시한 유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그런 명부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호 투표를 실시했었는데 실험 삼아서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한 50% 이상은 이 네 가지 선호를 다 표시했는데 그 중에서 또 일부 학생은 두 개의 선호만 표시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게 첫 번째 선호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이양돼 가지고 자신의 표가 그러니까 자신이 첫 번째 선호를 표시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또 자신의 표가 이 두 번째 선호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선호표가 이양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첫 번째 선호만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표의 이양 가능성을 이해하는 후보는 전략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자신의 선호를 나눠줄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식수 능력이나 뭐 식자 능력이 없는 유권자들은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호를 하나만 표시해서 자신의 어떤 선호가 투표 결과에 반영되는 거, 그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disproportionality, 그러니까 불비례성이죠. 왜냐하면 소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만 뽑기 때문에 작은 정당의 의석도 작은 정당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뽑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군소정당 후보가 아무리 표를 이양받는다고 해도 당선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결선 투표제예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런업 시스템이 아니라 선거를 두 번 치르는 시스템, 그러니까 투 라운드 시스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범주는 절대 다수대표제다. 왜냐하면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투표 방식은 단순 단기명이다. 한 명에게 유권자들 투표를 하고 선거구 크기는 소선거구
당선 기준은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을 뽑을 때는 2쿼터가 과반수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다. 장단점은 단기 이양식과 비슷하다. 조금 전에 살펴본 선택 투표 또는 뭐 선호 투표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방식과 유사하다. 그리고 어디 봅시다. 이거를 마저 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제도를 이제 조작화하는데, 이제 조작화라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제 계량적인 변수로 바꾼다는 거예요. 계량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 지적 능력, 얼마나 똑똑한지, 머리가 좋은지, 그걸 이제 계량화하면은 이제 IQ, 시험을 치게 해서 IQ 지적 능력을 IQ라는 그런 지수를 통해서 측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런 개념은 이렇게 계량화 시킬 수 있죠. 심지어 사랑하는 정도도 계량화 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하루에 문자를 주고받는지. 아무래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문자를 자주 주고받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점점 문자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뭐 그 밖에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또는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또는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양보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같이 식사를 하는데 3번 모두 상대가 원하는 걸 먹으러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양보 횟수를 측정할 수 있겠죠. 이제 사랑이 식으면 이제 자기 거를 고집을 하죠. 물론 이제 성격에 따라서 조금 양보를 좋아하거나 이타적인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자기 것만 고집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한 번 양보하는 거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3번 양보하는 거하고 다르죠. 하지만 또 이제 이타적인 성향을 이제 통제하고,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양보하고, 이제 사랑이 식으면 덜 양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기적인 성향, 그리고 또 만약에 돈의 액수, 상대에게 쓰는 뭐 선물, 상대에게 한 달에 얼마만큼의 선물을 해주는지, 이제 그걸로도 측정할 수 있는데, 또 어떤 학생은 돈이 많아서 더 비싼 걸 사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도 뭐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뭐 자산 수준, 그걸 이제 감안해서 소득 수준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그러니까 같은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상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돈을 쓰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도 계량화할 수 있겠죠. 애국심도 마찬가지고, 의리, 뭐 의리 같은 거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계량화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친구들을 볼 때 쟤는 의리가 있고 의리가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이 의리가 있고 없음을 여러분이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뭐 시험 전에 친구한테 뭐 술 마시자고 불렀을 때, 아니면 같이 뭘 하자고 했을 때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의리 있다고 얘기를 하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 뭐 그걸 뭐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의리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텔레비를 보니까 뭐 친구 불러내기 게임을 해서 뭐 일정한 시간 내에 몇 명의 친구가 오는지, 뭐 그걸 이제 테스트해서 여러 명의 친구가 오면은 그 다음 의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임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의리의 측정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리 추상적인 개념도
그 측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개념도 사실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존재하고 그 개념이 서로 보편적으로 서로에게 통용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 모든 개념은 존재하는 모든 개념은 측정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뭐 단순 다수제, 그 다음에 선호 투표제, 그 다음에 블락 보팅 시스템 여러 가지 선거 제도를 이미 배웠잖아요. 이제 그런 선거 제도도 우리가 개량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개량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특성도 있죠. 지적인 능력 또는 뭐 이타적인 성품, 그 다음에 뭐 얼마만큼 낙천적인지, 낙천성, 여러 가지 그런 성격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로 그 다차원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제도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또는 계량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측정 방식은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얼마만큼 선거제도가 선거 얼마만큼의 후보를 한 선거제도에서 선발하는지.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에서는 한 명의 후보를 선발하니까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 D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블락 보팅에서는 만약에 5명의 후보를 뽑으면은 D는 5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복수 후보를 뽑으면 뭐 D는 N이라고 표시를 해도 되고, 뭐 아니면 K라고 표시를 해도 되고, 이 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처럼 문자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사 가능한 표, 단순 다수제에서는 한 표를 행사하죠. 그리고 선호투표제에서는 선호를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1순위는 한 표만 행사하니까 한 표를 행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1순위. 여기서 행사 가는 표를 할 때 단기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호투표제도 단기 방식이니까 한 표를 행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표 대상 정당 투표인지 아니면 후보 투표인지, 후보 투표인 경우는 C, candidate, C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당에게 투표하는 방식은 P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리 블락 보팅 시스템은 정당에게 투표하니까 이 변수 E라는 변수가 P가 되겠죠. E는 P가 되겠죠. 만약에 단순 다수제 같은 경우는 후보 투표를 하기 때문에 E는 C가 되겠죠. 그 다음 명부 유형. 명부 유형은 이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자유형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비례대표제를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일단은 개방형과 폐쇄형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유형은 조금 더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개방형은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경우, 그걸 이제 개방형 유형이라고 해요. 폐쇄형 명부는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한국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 각 정당들은 후보 명부를 제시를 하죠. 그 후보 명부의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근데 여러분이 그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직접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정당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도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후보가 당선되냐면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명부에서 아랫순위에 있어도 순위가 낮아도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으면 자력으로 순위를 바꿔서 당선될 수 있어요. 그런 걸 개방형 명부라고 불러요. 자세한 건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뭐 단순 다수제에서도 개방형이 있을 수가 있고 폐쇄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당 공천 방식, 당 지도부가 지역구 후보를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폐쇄형이죠. 유권자가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가. 근데 단순 다수제에서도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를 치르면 그럼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여론조사로 만약에 당내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면 그러면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개방의 명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preference expression 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단기 투표는 이제 single S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에서 X표를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게 이제 S로 표시되겠죠. 누적 투표는 블락 보팅 시스템 또 일종의 누적 투표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표를 행사하는데 한 후보에게 그러니까 정당 차원에서는 누적 투표죠. 정당 차원에서 후보에게는 블락 보팅 시스템에서 한 표씩 행사를 했었죠, 여러분. 명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처럼 후보의 차원에서는 각 후보에게 이렇게 한 표씩 행사를 했기 때문에 표의 누적이 불가능하죠. 근데 정당 수준에서는 이 레드 파티에 세 표를 몰아서 줬으니까 누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유권자가 레드 파티를 아주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 표 중에 한 두 표 정도를 줄 정도로 레드 파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린 파티를 이제 두 번째로 좋아한다. 그러면 레드 파티에 만약 표를 이렇게 행사했다면 레드 파티에 두 표를 누적했고, 그 다음에 그린 파티에는 한 표를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것도 정당 수준에서는 누적 투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파리 블락 보팅은 정당 수준에서 누적 투표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한 표, 정당에게 한 표만 행사하니까. 그래서 이처럼 정당에 대한 그런 선호의 정도를 누적 투표를 통해서 표시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국가에서는 또 후보에 대한 그런 투표를 또 누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후보 누적 투표도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선호 투표로 선호를 표시하는 경우 우리가 살펴봤던 선호 투표제 또는 뭐 선택 투표제, alternative voting, 보팅 시스템이 이제 선호 투표제예요. 그러니까 preference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S 또는 C 또는 P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ballot type을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우리가 분리하는데 범주 투표는 유권자가 행사한 표를 다른 정당 후보에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분리 투표 불가능. 그 다음에 이 분리투표가 이제 가능한 경우는 ordinal ballot, 그래서 O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block voting은 분리투표가 가능했었죠. 다른 정당 후보에게 표를 나눌 수가 있었죠. 두 표는 red party 후보에게 행사하고 한 표는 green party 후보에게 이렇게 표를 분리하거나 또는 ordinal 순위로 선호를 이렇게 분리해서 투표할 수 있는 경우를 ordinal ballot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ordinal이 순위란 뜻이니까 이 순위 투표 조금 전에 살펴본 alternative voting만 ordinal ballot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표를 누적하거나 또는 다른 정당 후보들에게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도 ordinal ballot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국의 선거제도가 ordinal ballot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한국의 선거제도는 ordinal ballot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한 표는 지역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머지 한 표는 정당 투표는 정의당 후보에게 행사하면 자신이 가진 두 표를
각각 다른 정당에게 이렇게 분리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오디널 밸럿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다음에 표의 이양 가능성으로도 우리가 선거 제도를 조작화시키는데 T는 transferable 해서 조금 전에 살펴본 선택투표제 또는 뭐 선호투표제는 이제 T로 표시하면 되겠죠. 얘는 non-transferable system. 그래서 단순 다수제 또는 블락 보팅 시스템. 블락 보팅은 표의 이양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시스템은 이제 표가 이양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결선 투표제도 표의 이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거제도를 조작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선거제도를 어떻게 이제 표시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선거구 크기를 먼저 살펴보면 단순 다수제는 선거구 크기가 이제 한 명을 뽑으니까 1로 표기됐고 블락 보팅은 이제 여러 명을 뽑으니까 n으로 표시됐어요. 8의 블락 보팅도 중대선거구제라고 얘기했죠. 다수의 후보를 뽑으니까 n으로 표시했고 선택투표 또는 선호투표는 1, 한 명만 뽑고 결선투표제도 1, 그 다음에 이 꺽쇠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범주. 그래서 이 세 가지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제 범주에 포함이 되고 이 두 가지 선거제도는 다수제에 포함되는 선거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가 몇 개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지, 단순 다수제는 한 표 행사, 블락 보팅은 여러 표 행사, 그 다음에 파리 블락 보팅은 여러 명을 뽑는데 여러 명의 후보를 뽑지만 정당에게 한 표만 행사한다고 얘기했죠. 얼터너티브 보팅은 선호를 표시하긴 하지만 1순위 표는 한 표만 행사하니까 1로 표기라고 단기 이양식이죠. 그리고 런업 시스템도 각각의 투표, 각각의 선거에서는 한 표죠. 그러니까 예선에서 한 표, 그 다음에 결선에서 한 표. 그러니까 예선과 결선을 합치면 두 표가 행사되지만 이제 각각의 선거에서는 한 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후보 투표냐 아니면 정당 투표냐, 단순 다수제, 그 다음에 블락 보팅,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보팅, 런업 시스템 모두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죠. 8의 블락 보팅은 정당에게 투표하는 시스템. 리스트 타입은 뭐냐? 오픈 밸럿, 그 다음에 크로스 밸럿이 있죠. 그러니까 개방형, 그 다음에 폐쇄형. 근데 단순 다수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당 지도부가 공천하는 시스템은 C로 볼 수 있죠. 클러스, 폐쇄형 명부. 그리고 예비선거나 아니면 뭐 여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면 그거는 이제 오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블락 보팅은 오픈.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한 정당에 서 출마한 여러 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처럼 레드 파티의 순위가 첫 번째에 올라간 사람이 여기 있고, 이제 두 번째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세 번째에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러 정당의 후보들을 이렇게 섞어서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시스템에서는 각 정당이 자신들의 명부를 제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A라는 정당이 있고, B라는 정당이 있고, 이제 C라는 정당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뭐 블루 파티, 레드 파티, 뭐 옐로우 파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A라는 정당이 레드 파티라고 하면 카펜터가 여기 있고 1순위에, 2순위에 프리맨이 있고 F, 3순위에 프린스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B라는 정당이 이제 블루 파티라고 하면 에버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베이런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파이커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명부를 투표장에 가면 이제 벽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처럼 신문지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이 명부를 받아서 여기다가 표를 이렇게 행사할 수도 있겠죠. 예. 만약에 자신이 어, A 정당하고 B 정당 후보에게 표를 나눠서 행사하고 싶다 이렇게 있으면 두 정당의 밸럿을 받아서 한 표는 여기, 한 표는 여기, 한 표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P 세 번째 순위인 A 정당의 세 번째 순위인 프린스가 표를 많이 받으면 세 번째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당선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당이 결정해진 순위를 후보가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그게 바로 오픈 밸럿 또는 개방형 명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 타입, 블락 보팅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유권자들이 정당이 제시한 후보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5가 되고, 파리 블락 보팅은 그게 불가능하죠. 유권자들은 정당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폐쇄형 명부, closed, 폐쇄형 명부 C. 그다음에 alternate voting, runoff 시스템도 아까 이 단순 다수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후보만 각 정당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내비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가 공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선거 제도라기보다도 이제 공천 방식에 따라서 오픈 밸럿이 될 수도 있고 클로스 밸럿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preference expression,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는 한 표 싱글, 그다음에 블락 보팅은 cumulative, 여러 표를 정당 수준에서 이렇게 특정 정당에 몰아서 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파리 블락 보팅은 싱글 한 표만 행사하고, 얼터너티브 보팅은 처럼 프레퍼런스를 표시할 수 있죠. 순위를. 그 다음에 런업 시스템은 이제 각 선거에서 한 표만 행사하죠. 그 다음에 밸럿 타입은 캐테고리컬하고 오디널이 있는데 표의 분리 가능성 또는 순위 표시 가능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단순 다수제에서는 한 표만 행사하니까 표를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표만 행사하는 시스템은 캐테고리컬 자동으로. 그 다음에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블락 보팅 시스템처럼 표를 다른 정당 후보에게 분리를 할 수 있으면 오디널 밸럿, 그다음에 얼터너티브 보팅은 순위를 매기니까 자동으로 오디널. 런업 시스템도 예를 들어서 예선에서는 한 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데 결승에서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면 이제 표를 분리하는 것이죠. 오디널 밸럿. 그다음에 트랜스퍼러빌리티는 얼터너티브 보팅만 조금 전에 설명한 방식으로 표를 이양하는 거죠. 이양 가능성. 나머지는 전부 다 no. 그다음에 얼터너티브 보팅만 ye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거제도를 조작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이용해요. 자, 그러면 수고 많았어요.